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정석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지난 10월에 일어난 마산항 정어리 떼죽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초, 10월 2일 날 연휴가 끝나고 마산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때려 죽었다. 그래서 원인 조사 중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앞에 물고기가 이때는 이 물고기가 청어인지 정어리인지 좀 헷갈리고 그랬는데 뒤에 이제 정어리로 판명이 났죠. 그 전에 9월 30일에도 또 마산 그 옆에 구산면이라는 데서 또 역시 정어리 그 폐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갑자기 이렇게 정어리 처음에 청어라고 했지만은 정어라고 했지만 사실 정어리입니다. 요거 이제 죽어놓은 게 이제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환경 오염인가 또 지진의 전조 현상인가 이래가지고 전국 중앙 언론과 또 전국 방송 뉴스에서 모두 크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길래 저도 또 언론사에서 취재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몇 군데 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BS 한판선구라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제가 나가가지고 오늘 환경오염하고 관계없고 그 잡힌 정어리를 어민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 혼액 규제라고 하는데 섞어잡기를 금지한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혼액 때문에 버린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원인으로 아니면 이제 그 혼액 요 부분을 혼액이죠 섞어잡기 규제를 강요한 게 쉽게 말해서 잡힌 정어리를 일부러 다시 죽은 정어리를 바다에 버리고 오라고 한 게 해양수산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마 해양수산부 부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을 이제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냥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좀 10월 20일 예상보다 좀 빨리 발표를 했죠. 10월 20일 날 정어리 200톤 집단 폐사 각종 의혹 속 입불리는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산소 입을 벌린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 보면은 이제 10월 18일자네요. 대주고 원인 밝혀질 때 가지고 입 벌렸다. 입이 벌린 뉴스 때 가지고 입을 벌린 이런 정어리 사진을 보여놨는데 자 정어리가 만약에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속에서 죽었다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요. 입을 벌렸다는 것은 공기에 노출됐다 이 말이거든요. 공기중에 노출이 돼가지고 입을 벌렸는데 공기에 노출됐단 말은 그 물에 잡혀가지고 배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배 위로 올라갈 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린 거죠. 그래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면 입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 한번 보죠. 저기 마산항에서 발견된 정어리 폐사체 사진인데요. 자,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입을 벌리고 죽은 정어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해서 봐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입 벌리고 죽은 정어리.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입 벌린 정어리 있습니까? 모두 입 다물고 있습니다. 자, 산소 부족 물동어리에 의한 질식을 했지만은 실제 정어리는 입 다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원인을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어가면서 입 벌린 거하고 용존산소 부족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또 그걸 전국 언론에서 아주
뉴스 제목으로 크게 또 보더라고. 입 벌린 채 죽었다고. 그래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죽은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반박을 했죠. 용존산소 부족이면 어떻게 정어리만 죽을 수 있습니까? 정어리는 산설령 용존산소 부족으로도 제일 늦게, 제일 뒤에 죽을 생물이 정어리인데, 다른 홍합, 굴, 이런 그 정착성 페류가 제일 먼저 죽죠. 산소가 부족하면 바닥에 사니까. 그런데 정어리는 표층에서 사는 종입니다. 표층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종인데, 산소 부족으로 죽을 확률이 가장 적은 생물인데, 그리 발표자 반박을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제시하는 왜 저리 무리하게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발표를 안 해가지고 정치적 발표 무슨 의혹이 있자 발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전까지 마른 산소 부족 지역 이게 빈산소 수계라고 하죠.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견된 지역인데 그 당시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는 그 빈산소 수계가 한 군데도 발견이 안 됐어요. 한 군데도.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보도가 나오겠죠. 한번 보시죠, 한번. 정은희 폐사 신뢰 흔들 해가지고 이런 질식사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국립수산과학원이 창원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산소 부족 물덩어리, 즉 빈산소 수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이 평소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폐사 지역에 빈산소 수계가 발생하지 않아서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마산항 일대를 뒤덮은 정어리대 폐사 모습입니다. 전체 9개 지점에서 폐사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주마다 한 차례씩 제공하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 즉 빈산소 수계 발생 상황 보고서와 비교해봤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 빈산소 수계 발생 지점인데 하루 폐사체가 10톤 넘게 발생하던 10월 초에 폐사 지역에는 빈산소 수계가 없습니다. 이미 200톤 정도 폐사가 발생한 10월 중순에도 빈산소 수계는 발견되지 않고 용준 산소 농도는 되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간에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빈산소 수계가 발생해도 정어리는 표층에 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빈산소 수계랑 정어리 죽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과학원에서는 자꾸 처음에는 빈산소 수계라고 무리수를 두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지도에서 빈산소 정어리 폐사체가 발견된 곳이고, 또 S9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거제도 쪽에서도 이 폐사체가 발견이 되었죠. 발견된 아까 그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빈산소 수계가 관측이 안 됐어요. 물론 관측이 돼도 관계없지만은,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추가 자료를 거기서 내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반박받고 나오니까 해명한다고 반응하는데, 우리가 10월달 포청 양중산소를 한번 보면은 2019년, 2020년인데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밀리그램인데 밀리리터인데 이게 약 5mg per 리터인데 여기 아까 밀리그램 바꾸면은 7ml 정도 됩니다. 7mg per 리터, 7mg per 리터에 해당하는 게 5ml per 리터죠. 예, 아까 그랬는데 10월달에 보면 산소 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표층에서 약 5ml per 리터, 다른 말로는 7mg per 리터로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산소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만 쪽이 어떠냐 그런 게 마산만 같은데, 근데 측정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그 한번 자료를 한번 보죠. 그래서 그 수산과학원에서 그 해명 자료로 내놓은 게 10월 5일날 11월 5일이죠. 범프로인데 10월 5일날 조사한 자료를 뒤늦게 내놓았어요. 해명 자료를. 그런데 아시겠죠? 표층에는 산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8 이상, 8까지 가는데 높은데 유독 요 진동만 앞에 이제 그 산소가 굉장히 낮았죠. 낮았는데 이걸 빈산소 수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층을.
포층을 하잖아요. 정어리가 사는 포층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오히려 바깥 예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산소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빈산수 수계라고 하는 것은 저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빈산수 수계라고 하는데 실제 관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산 안쪽에 노란빛을 거치는 거 약 3인데 보통 이제 빈산수 수계라고 하면은 3이나 2 밀리그램 per 리터 이하를 이제 빈산수 수계라고 하는데 실제 빈산수 수계는 기자가 이쪽이죠. 거제도 쪽에. 요 S9라고 표시한 곳인데 이서 빈산수 수계가 관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진등만 쪽에서도 뭐 3 정도니까 빈산수 수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문제 없는데. 근데 그럼 이거는 빈산수 수계를 하면 그 빈산수 수계 때문에 정어리가 죽었다고 하면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쪽에 C4라고 표시한 거 있죠. S3이라고. 이것도 폐사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는 빈산수 수계 관측이 안 됐는데 이게 왜 관측이 돼요? 또 S6이라고 한 거, 이것도 여기도 관측이 되는데 S6도 이쪽에, 그죠? 여기는 빈산수 수계 관측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폐사체가 발견됐거든요. 자, 과학에 무슨 원인과 결과를 발표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빈산수 수계로 정어리가 죽었다면은 빈산수가 죽은 곳에서는 폐사체가 발견되면 빈산수 수계 관측이 돼야 되잖아요. 관측이 된 적도 있지만은 한 절반정 이상은 관측이 안 됐어요. 그쪽에 빈산수 수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산수 수계 저층이라는 빈산수 수계랑 표층에 사는 정어리랑 그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표층은 이렇게 산수 조건이 굉장히 좋고 진동만 쪽에서는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마 그 이때 이제 구산면 쪽에서 구산면에서 이미 정어리 사체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 썩으면서 이제 용존산소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다른 데는 다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다시 반박을 했죠. 스크자 교재를 불렀고 산소분을 배우면서 전혀 없다. 제가 거의 없다. 응?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는데 그리고 10월 28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오후에 저녁에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내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는 기자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자들한테만 보도한 게죠. 무슨 일반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보도한 게 아니라 보도 설명 자료 가지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도 읽어봤죠. 뭐라 써놨는가 봤죠. 그래가지고 정어리가 산소 부족이 더 취약하다고 호흡에는 불보다 이런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는데 산소 부족의 힘이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치죠.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들은 게 동영상까지 보이면서 정어리 출모지 용존산소 배달사례 용초도에 정어리띠가 없는 것은 용존산소 5.9인데 정어리띠가 몰려오는데 4분 30초 만에 용존산소가 1.3으로 급감했다. 이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뭐라고 했는데 뭐 일어났어요. 자원량이 늘어나는 정어리띠가 포식자를 피하거나 불빛을 보고 산소가 부족한 반배심으로 들어가는 연이 되어 정어리 이동 추정된다 하였는데 이걸 뭐 뒤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발표자를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니까 포식자를 피해서 그러니까 삼치나 방어 같은 잿방어 같은 갈치 포식자를 피해서 이남 쪽으로 몰려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눈 떼거지로 몰려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제가 보기엔 뭐 소설도 아니고 이건 무슨 아이들 무슨 좀 뭐 판타지 소설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한 그런 걸 아주 심각하게 발표를 해요, 그걸. 예?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하나 살펴보죠, 차근차근히. 예. 자, 용초도 정어리 용존산소가,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일진사고까지 요걸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첨부 자료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근데, 용존산소 1.3으로 급감해가지고 용초도에서 그러면 정어리 폐사체가 발견되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용초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정어리떼가 와서 한 2달 정도, 뭐 한 달 이상 약 2달 가까이 머물렀는데, 정어리 폐사체 한 번도 발견이 안 되었어요. 용존산소 1.3으로 급감해도, 정어리가 한 마리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어리가. 그 말은 뭡니까? 정어리, 용존산소 1.3으로 급감해도 정어리가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상과학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기들 주장을 서로 부정하는 지금 반박하는 그 증거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1.4로 용준사사가 내려가도 정어리는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놨어요. 예? 이게 무슨 논리도 없고 자기가 저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동영상을 뭐 바로 하면서 막 예? 하는데 그 동영상 보면 뭐예요? 용준산수가 1.3으로 순간적으로 내려가도 정어리는 안 죽구나. 그래, 용준산수 부족이랑 정어리 죽음이랑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한 달, 저도 갔다 와서 인터뷰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빈산수 수계 때문에 죽었다 해가지고 빈산수계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3mg/L, 이걸 이제 빈산수, 저층에만 일어나는, 저층에 하고 표층에서 사는 정어리랑 관계가 없는데, 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일부는 물론 빈산수 수계가 관측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관측이 안 됐어요. 아까 그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하면 일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폐사체가 발견된 곳 중 일부는 빈산수 수계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9군데 발견된 9군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일부만 설명하고. 또 더구나 저층이고 표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봐도 황당하고 아마 일반 시청자들이 봐도 황당하고 어민들이 봐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원인을 살짝 바꿔가지고 발표해서 해본 게 뭐냐면은 포식자를 피해 정근에 나는 너무 떼지게 몰려 산소 죽을지 모른다는 이걸 이제 발표해서 이 두 개는 아주 다른 원인입니다. 산소 그저 불덩어리하고 다른 게 포식자를 피해 너무 떼지어 몰려가지고 산소가 많더라도 너무 떼지어 몰려 산소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비공식의 발표를 안 되죠. 네? 뭐 제가 무슨 말인가 보니까 정어리가 죽었는데 정어리가 때로 몰려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같이 있을 이유도 혼집을 난 상황에서 갈치든 포식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다가 산소 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참 무슨 삼국지 적벽대전도 아니고 이런 당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정어리는 순간 자연 사망률이 일본 연구지 추정한 게 약 0.4 정도로 인간 가져간 이게 뭐냐면 1년에 33%가 자연 사망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서 하면 다른 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하면 매년 정어리 개체수 약 3분의 1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대부분 99% 이상은 다른 포식자에 먹혀 죽습니다. 정어리 떼가 있으면 그게 포식자가 몰려오는 거의 당연한 일이에요. 정어리 떼가 있는데 포식자가 거의 근처에 없다. 갈치나 삼치, 잿방어 이런 포식자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에요. 정어리 떼가 있으면 포식자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옆에. 그리고 또 일부를 먹어 치우기 마련이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인데 그런데 포식자 벗어나지 못하다가 포식자 관계 없어요. 정어리가 어디로 모이는가는 어차피 어디를 가든 포식자가 따라가지고 먹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포식자하고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야 포식자로 천적에서 잡아 먹히지는 않겠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물고기는 궁극적으로 다른 물고기나 다른 생물 포유류에게 먹힙니다. 다른 생물들에게. 먹히는 게 바다 사는 생물의 모든 숙명입니다. 먹혀주면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다른 생물에게 안 먹히고 이제 바다에 버려지가 썩으면 이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끔찍이 먹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포식자가 와도 정어리가 다른 데로 순간적으로 잠깐 피하겠죠. 그런데 장소를 다른 데로 안 옮겨요. 포식자를 정말 피하고 싶다면 먼 바다로 가서 피해야지. 왜 좁은 막다른 골목인 연안으로 몰려와서 그 포식자를 다 먹히겠어요. 정 피하고 싶으면 먼 바다로 도망가야겠죠. 예. 그럼 정어리가 왜 이렇게 연안 쪽에 몰려드느냐? 저도 가서 보니까 제가 본 게 낮에 보면 그늘이 진 곳으로 주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 어두운 곳을, 밤 되면 이제는 어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 때나 가도 되겠지만, 낮에는 이렇게 그늘진 곳에 모여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늘진 그 연안 쪽에 항구나 그런 데 보면 어떤 구조물이 있거나 방파제가 있으면 그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이제 정어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또 거기에 이제 보수자들도 따라오죠. 제가 보니까 뭐 삼치 이런 보수자들이 옆에 막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하면 이제 뭐 순간적으로 옆을 뭐 피했다가 다시 모여들고 이러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어리떼가 몰려든 거는 포식자가 뭐 포식자 때 도망쳐서 몰려든 게 아니고, 이런 데가 이제 좀 어두우니까, 그늘이 지니까 또 플랑크톤이 많고 먹이도 많고 또 용존산소도 높고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지, 포식자가 있어야 도망와가지고 좀 몰렸다, 그거는 어찌 무슨 삼국지 뭐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먹히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먹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섞어잡기 구제, 혼액금지죠. 혼액금지 때문에 버렸을까, 이렇게 저는 그 뭐 원인 발표하기 전 10월 초부터 그렇게 일관되게 저는 이야기를 해서 원인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말을 안 바꿉니다. 저는 그 국립수산과학원은 처음에는 뭐 빈산소 수계 때문이었다 했다가 원인을 살짝 바꿔가지고 해명자료에서는 뭐 저 포식자에 쫓겨가지고 너무 때로 몰려가지고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무슨 산소 부족으로 뭐 너무 많이 때로 지어서 산소 부족부터는 세상에 들어보도 못할 그런 걸 은인으로 발표를 하는데, 은인이 바뀌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제 빈산소 수계할 때도 뭐 1분을 설명하고 1분을 설명 못하고 이러니까. 또 포식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그 포식자 있는 곳에는 포식자가 오면은 뭐 정어리가 계속 떼죽음을 당하겠네요. 몰려들면은. 용호대에서는 이제 포식자가 몰려들었습니까? 용초대에. 근데 떼죽음 당했습니까? 아무도 떼죽음 안 되겠잖아요. 말이 안 돼. 자, 제가 말하는 섞어잡기 금지 규정 때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저는 처음부터 탁송공동 규제라고 문제라고 10월 6일자죠. 뭐 10월 1일, 그 CBS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10월 3일인가, 10월 6일날 또 제가 뭐 탁송공동 규제, 혼액 규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어인 줄 알고, 청어는 금지치장이 있다. 20cm 이하 잡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연안어선도 다 버렸겠죠. 연안어선, 뭐 석조망이라든지 정치망이 있어서 다 버렸고, 청어로 알았을 때는 또 주로 이제 멸치를 잡는 구원현망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배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다 버렸다 이 말이죠. 안 버리고 오면은 벌금이 몇천만, 아니 뭐 1개월인가 2개월 영업 정지라고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단속을 많이 합니까? 이게 뭐 단속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버리고 오래 할수 없어서 해양수도 그 버리고 오래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업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저 뭐 글도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혼액 규제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안 바뀝니다. 법이라는 게 한 번이 정해지면은.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냅니다. 제가 마산항 정어리 폐사체 사진인 것은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게 마산항 정어리 폐사체 사진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른 데는 뭐 자연적인 요인에서 죽었는데, 마산항에는 그물에 잡혀 죽은 겁니다. 왜?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왜 반토막이 나 있겠습니까? 그물에 잡혀가지고 올라오면서 그걸 털어내잖아요. 버리려고. 털어내야 빼지니까. 털가면서 그물에 걸려야 잘린 거죠. 용존산소 부족이라면 이렇게 반토막 난 개체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뭐 용존산소, 빈산소 수기가 장풍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죠. 산소 부족으로 죽었는데, 뭐 아까 뭐 포식자가 포식자한테 쫓겨가지고 어떻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느냐 말이죠. 반토막이 이렇게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 자국이거든요. 그물에 걸렸다 나온 자국 아닙니까? 포식자에게 뭐 있다면 포식자에게 물려 이래서 포식자 물려가지고 이런 뭐 반토막이 났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일관되게 설명이 되면, 자, 멸치에 보면 근연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루고물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보드랍습니다. 면치는 보드랍아가지고 이제 잡아도 밀치가 상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안선 중에 이제 연안선망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정치망도 있는데 연안선망도 조심해서 뺑 잡으면은 상치가 거의 안 날게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요걸 이제 쌍끌이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트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치를 입겠죠. 또 정치망에는 이제 잡힌 걸 또 털어내야 되니까 이것도 잡힌 걸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이 걸리면은 상치가 생긴 뭐 일부 개체는 상치가 없겠지만은 대부분 개체는 그물에 걸린 개체는 상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망에 잡힌 거는 거의 상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선망에 잡힌 것도 거의 상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어리나 멸치가 근육망이나 연안선망에 잡히면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망에 잡히면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멸치도 마찬가지고 정어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그물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그물이 촘촘하기 때문에 그 물이 외부와 바깥과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정어리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준산소 부족은 맞는 거예요. 원인으로 용준산소 부족은 맞는데 근데 그 용준산소 부족이 무슨 뭐 빈산소 수계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포식자에 쫓겨가 가지고 갑자기 몰려들어서가 아니고 그 물에 잡혀가지고 그 물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용준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죠. 죽고 또 연안선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을 수 설령 살아나더라도 배에 올라오면은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어리가 왜 죽었냐 병어리 뺏었지 원인은 산소 부족은 맞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인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럼 왜 산소 부족이 일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산소 수계하고 관련이 없고 포식자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물에 잡혀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은 사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죽는 오는 거는 입을 벌리고 있거나 상처가 많잖아요 몸에 그죠? 몸에 상처. 그 반토막이나 이런 거는 연안은 아까 석조망이라든지 정치망에서 잡혀서 그물에 잡혀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거는 연안선이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구산면에서 발견된 거, 이 상처가 많잖아요 몸에, 그죠? 몸에서 이거는 연안선 아마도 석조망에 잡혀가지고 아까 연안선망이죠. 그 상처가 이리 많으니까 이런 거는 연안선망에 잡혀 죽어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마산 해양누리공원에서 뭐 떼거지로 발견됐는데 오늘 상태가 좋아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산 해양누리공원에 10월 1일 발견된 건데 몸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입 다 다물고 있고 상처가 없고 이거는 근육망에 근육망에 잡혀 죽은 겁니다. 근육망에 이거 일치됩니다. 제가 어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랑 실제로 사진을 본 게 일치돼요. 10월 1일 날 발견된 거는 마산에 있는 근육망에서 버린 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들은 기랑 실제 관찰한 게 일치를 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일치를.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마산 해양물이 10월 13일 발견된 건데 이거는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같은 장소지만 이거는 근육망이 아닌 아마도 연안선망에서 버린 거 잡혀가지고 상처가 있는 거 이렇게 버린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처가 나 있잖아요. 요걸 뭐 포식자가 이렇게 했다, 포식자가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죠. 포식자 해봤자 뭐 때가 있으면 한두 마리 일부밖에 공격을 못 하는데 이제 반토막을 내고 이러면 이렇게 그물에 물려서 잘린 게 아니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어리 뭐 생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어리는 아일대어종입니다. 이쪽이죠. 우리나라가 그 석지제 북방한 개고요. 아일대어종인데요. 정어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안 날 때는 이제 산란장은 일본 노랑실 표시나 주황실 표시한 게 이제 일본 북쪽이죠. 이쪽이 산란장이고 이제 분포도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북방 한계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어리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약 60년에 40년 주기로 정어리 개체가 좀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분포도가 한경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상을 합니다.
산란장은 이쪽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자료가 일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멸치나 이렇게 정글이죠 예컨은 아래 이제 멸치인데 뭐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약 60년 또는 40년 주기를 두고 풍용을 거듭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글이 보면 옛날 1940년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100만 톤 이상 잡혀가지고 당시 뭐 전 세계 최대 정글이 생산국이었습니다. 환경도에서 주로 잡았죠. 그리고 80년도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나라 많이 잡혔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20만 톤도 잡았는데 실제 정글이는 더 많았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잡았죠. 근데 당시 때 일본에서는 약 뭐 수백만 톤 잡았습니다. 정글을. 그러다 사라졌다가 안 잡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2022년에 정글이가 폭발을 했죠. 쭉 안 잡혔지만 이제 2010년대 들어와요. 조금 회복이 조금 잡히기 시작했어요. 약 3,000톤 정도. 뭐 일간 3,000톤. 뭐 많을 때 4,000톤 정도 잡히게 됐습니다. 이거 뭐 잡힌 거 다 연안선만에서 잡은 거죠. 건인만에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안원수들이 잡은 겁니다. 또 요거는 뭐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잡힙니다. 전국에서 잡힌 건데 경상북도에서 잡은 어약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잡히고 비교적 많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다가 이제 올해는 많은데 일반 애완양 통을 보면은 거의 뭐 2020년은 거의 안 잡혔다가 올해 2024월 들어가지고 이제 소량이지만 잡히고 그 양이 작은 건 아니에요. 약 3,000톤 정도 잡혔습니다. 3,000톤. 브레전기야 뭐 몇백 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건인망은 한번 처음 나가가지고 많이 잡을 때 60톤까지 잡았어요. 60톤. 한번 끌어당기면 60톤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7개 성단이 만약 마산에서 나갔다면은 뭐 하루에 뭐 200톤, 300톤 잡아야 버리기는 문제도 아니죠. 예. 그리고 뭐 또 수산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박을 해놨던데 뭐 제가 뭐 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박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다면 그래서 뭐 수협업 정부 총수의 확인함에 따르면 대량 폐속하는 근접한 기간 9월 37일에 만해서 조합 멸치 그냥 어선이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로서 여기서 건인마에서 잡아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자, 제가 말 evidence of evidence 영어로 쓰죠. 죄송합니다만 it's not evidence of evidence.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지난해 그 속도 위반 딱지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속도 위반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저 뭐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 구간이라면 저 뭐 100km 넘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뭐 운이 좋아가지고 또는 그 내비에서 알려주니까 제가 그 속도 위반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속도 위반으로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위반 딱지를 내가 안 받았다고 해서 속도 위반을 한 번도 안 했다 내가 그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1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정부에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해서 거기서 건인망 없이 조업을 안 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말이죠. 만약에 조업한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그 업동에한테 그건 이제 조업을 했다는 증거로 쓸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해서 조업을 안 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9월 30일 10월 2일 말이잖아요. 이때 연휴 기간이잖아요. 9월 30일 해가지고 황금 연휴를 해가지고 뭐 10월 3일까지 놀았는데 아니 누가 조업 나가려 하겠어요. 대부분 놀죠. 어민들도 연휴 기간인데 그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기간에는 조업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국립수산은 국가기관이 이 정도로 논리도 없고 어떤 비과학적으로 그 미구 동성으로 또 조직적으로 해요. 조직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가연구기관 그 직원이 뭐 수백 명이 넘을 건데 연구자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또 원장 또 장관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수산 분야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수준이 뭐 이 정도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서 펴냈던 정책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이번에 정어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얼마나 엉터리냐. 하나를 보면 이럴 줄 알 수 있다잖아요. 저 혼액 규제, 뭐 이런 거, 금지체장, 산란기, 거무기, 제가 뭐 책으로도 펴냈지만은 얼마나 엉터리인가. 요즘 정어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가기관, 뭐 조직이라고 막 언론 동원해가지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뭐 공개 토론을 몇 번 뭐 하자고 했는데, 뭐, 아니, 답변 없나? 한번 공개 토론 하자, 뭐, 저는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부르지도 않는데, 정말 떳떳하다면은, 뭐, 중회의도 좋고, 저랑 한번 국립수산과학원이랑 한번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해가지고, 뭐, 누굴 끝장을 보자는 게 아니고, 과학이야, 뭐, 잘못되면 서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제주장도 잘못될 수 있고, 좀 좋아하지 않나, 뭐, 제가 그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한 기관이 무슨, 존망이 걸린 거냐, 죽고 살기로 덤벼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과학은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고쳐가면서 발전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번에 이번에 대상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계속 밀고 가려 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고칠 거면 고치고, 받아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하는 것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